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 공포 이런 걸 확산하는 보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신문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 역시도 비슷한 보도 양상을 보여왔죠. 미디어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저는 독감 예방주사를 아직 맞지 않았는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맞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역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독감 관련된 문제를 다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기사입니다. 엿새간 10명 사망, 독감 백신 쇼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10명의 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후에 사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10명가량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사망을 했는지 이유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백신 알레르기로 숨질 가능성이 지금 보도되긴 했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접종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독감 백신 쇼크라는 제목을 일면에 썼습니다. 기사가 일면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면을 보시면 고령층 무료 접종 이후 사망자 속출했다. 숨진 10명 중 9명의 무료 백신, 국가 예방 접종 불안 확산이라고 기사를 쓰면서 이제 관련한 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제조한 회사도 조금씩 다르고 이분들 상황도 다 다르고 나이나 연령대나 성별도 다른데 일단은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점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면에 정은경 본부장의 입장을 전합니다.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보낸 건데요. 본부장의 입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보시면 전문가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접종을 멈춰야 한다는 이제 대립하는 VS 구도의 기사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계속 이런 기사를 쓰면서 윗부분 상단에 독감 백신 쇼크라는 타이틀을 아예 붙여놓고 기사를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 아직 원인 인과관계가 확실하진 않지만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게 굉장히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을 보면요. 온도차가 조금 느껴집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인데요. 일면 톱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이제 아래 기사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독감 접종 뒤 9명이 사망했다. 질병청 인과 확인 안 돼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와는 다르게 쇼크다, 불안감이 증폭된다 이런 용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9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전달하면서도 질병청의 공식 입장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전달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나오죠.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9명이 됐다. 질병청은 인과관계를 확인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보신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보수신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역시 톱기사는 관련 기사가 아니고요. 두 번째 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독감 접종 후 사망이 10명째다. 한 명은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썼고요. 부제에는 한 명 접종 뒤 급성 과민 반응 가능성, 백신과의 직접 연관성은 확인이 안 돼. 정은경 중단할 상황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는 이제 건조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부제를 통해서 연관성이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두 줄에 걸쳐서 부각을 하고 있죠.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독감 백신 사망 10명, 정은경은 접종 계속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역시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직접 연관성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일면에 쓴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접종을 받으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보다는 좀 더 불안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을 건조하게 전달하고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그리고 전문가든 당국이든 간에 접종을 받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는 할 건 하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접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독감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반면에 다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동화, 중화, 한결의 교양과는 다르게 쇼크라는 말을 쓰고 본부장의 입장을 상당히 비중을 거의 두지 않고 전달을 하고 리드문부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훨씬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기사를 전달하고 있죠. 물론 저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 역시 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백신 접종 역시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역시도 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혀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백신을 맞지 말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와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보다는 일단 백신을 맞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백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비교를 해주고 추이를 나타내주고 상황에 대해 분석을 좀 심도 있게 해주면 좀 더 좋은 기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게 사실 다들 낯설지만은 않죠. 지난 코로나19 국면 1월, 2월 넘어가면서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 공포 이런 걸 확산하는 보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신문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 역시도 비슷한 보도 양상을 보여왔죠. 과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8일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때긴 한데 조선일보는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뚫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날 컨트롤 타워가 대체 어딥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2월로 넘어가면 우한 폐렴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야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을 입국 금지했다라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이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공식 용어로 쓰는 타이밍에 조선일보는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쓰죠. 그러면서 우한 폐렴 발원지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 같은 주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받아서 중국에 대한 혐오 프레임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기사 양태입니다. 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죠. KBS 김경래 최강시사에서는 끝까지 우한 폐렴 고집하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중국에 대한 혐오는 결국 방역을 제대로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보도로 방역 사안을 정쟁 보도로 이어가는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금 정은경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질병 당국과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예방접종으로 바뀐 독감 이슈로 바뀐 이 이슈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보도의 양태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 모니터 보고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TV조선인데 TV조선은 보신 것처럼 뚫리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형병원 뚫리다, 외교부 청사 뚫리다, 경찰 심장부 뚫렸다 이런 식의 기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썼고 TV조선 보도에서도 전국이 폭발 지뢰밭이다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조선일보에서는 과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부의 자성 목소리 이런 건 나오지 않았을까요? 조선일보 내부 기구는 아니지만 조선일보에 대해서 전문가들, 독자들이 대표해서 조선일보 보도를 비평하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있죠. 이제 독자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 보도 정치적 비판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지적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우한 폐렴 보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무작정 친북 행보를 비판하듯 매우 비판적인 시각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사태를 대처해 나가는 상황에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책임 있는 언론답게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대처 자세를 집중 보도해 정부와 함께 사태를 수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정례 회의를 하는데요. 이 회의가 막 부각되지는 않지만 이 실제로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이런 지적을 했던 위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후에 조선일보는 비슷한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고요. 이런 보도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지양하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감염병 보도 준칙이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 4월에 제정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감염병 보도 준칙 이전에도 관련한 유사한 보도 준칙들이 있었는데요. 감염병 보도 준칙에서 조선일보가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역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살인 진드기 공포라는 표현을 예로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뭐 뚫렸다라는 보도 혹은 나아가서 쇼크라는 보도도 결국 패닉, 대란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부추기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거를 기사에 부각을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방역 정보 전달보다는 좀 혼선을 줄 수 있고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